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거리는 상식적으로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떤 좌표상에, 이렇게 좌표상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두 점의 대소관계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고 얘가 만약에 5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크고 어떤 점이 작다라는 게 우리가 안다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 그렇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제 x1이라는 점과 x2라는 두 점을 줬는데 누가 큰지 몰라. 알겠니? 그러면 그럴 때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냥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자, 이 빼면은 x1이 크다면은 양수겠지만 x1이 작다면은 음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근데 거리라는 것 자체가 뭐가 안 되니까, 음수가 안 되니까 뭐만 씌워주면 돼? 절대값만 이렇게 씌워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정리하면 대소관계를 안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알겠지? 대소관계를 모른다? 그럼 일단 편하게 빼시고 절대값을 뭐 하자는 얘기야? 씌워주자. 씌워주고 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양수라는 게 확신이 되면 절대값 벗겨버리면 되는 거고, 음수라는 게 확신이 되면은 안에 거가 부호가 어떻게 반대로 해서 나오게끔 절대값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여기 A에서 0을 빼면 되겠죠. 근데 뭐 x1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x1에 뭐를 씌우자? 절대값을 씌워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가벼운 이야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C 앞에 보세요. 앞에 책 안 봐도 돼요. 책 덮어. 자, 두 번째, 이거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되냐? 5가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그 직선 하나에서 직선 하나는 약간 이제 그냥 그 점에 붙어 있는 거지, 그냥 직선에.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옮길 거야? 좌표표를 그냥 옮겨 보겠다는 얘기예요. 좌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1, 2, 3, 4분면이 있는 그 좌표상에서, 자, A, B의 거리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식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도출을 했냐라고 보면은 얘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을 우리가 L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A입니다. 여기는 B입니다. 그럼 우리가 L이라는 건 얘들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루트 씌워주시고 다 알고 있죠? A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B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 A라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 좀 전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A라는 거에다가 뭐가 오면 되겠어? x2 x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y2에서 y1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y2 y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얘네 두 개를 갖다가 예쁘게 쏙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를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된다? L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공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너무나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뭐했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제곱 빠졌네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알겠지? 그런데 이 제곱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꼭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더라도 음수가 나오지만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꼭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절대값을 씌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내가 양수를 만들 거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든 작은 거 빼기 큰 거 하든 결과는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원하고 어떤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여기서 누가 의미가 없어? 여기 있는 뭐 x1이나 여기 있는 y1이
0.0,0이니까 얘네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된다?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 2번 갑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하면 루트 씌우고 책 덮으라니까. 앞부분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내용 전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쉬워. 오늘은.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을 거야. 자, 4에서 2 빼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거를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제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4니까 뭐가 되겠어?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마찬가지가 되겠지. 0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4제곱 더하기 3제곱해서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수직선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점이 있습니다. AC의 길이와 BC의 2배가 같다. X값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C를 구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3이 큰지 X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치? 모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적당히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3에서 x를 빼가지고 x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미지수가 양수인 게 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x에서 얘를 빼면은 절대값 x 더하기 뭐가 되겠어? 3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 하시고 그 다음에 bc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x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절대값 a가 절대값 b다 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a하고 b하고 같은 케이스하고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은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 이거 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x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2 곱해줄게요. 2x 빼기 6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x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해주면 얘네 부호 바꿔주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x 넘어가니까 여기서 x 값은 9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면은 3x고 3이니까 여기서 x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의 값은 1 또는 9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공식을 뭐라고 했냐면은 L은 루트 A제곱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자, 루트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양쪽을 제곱해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3에서 2를 빼면 1이잖아. 그렇지? 선생님 루트 안 씌워줄 거야. 어차피 뭐 하면 되니까? 제곱해버리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3 빼기 2니까 1이니까 1 될 것이고요. A에서 0 빼면 A 제곱. 그 대신 이것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제곱해줘야 되겠지? 10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니까는 너는 9가 된다. A라는 거는 풀마 3인데 양수 A니까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 0,0이 있고요. A, B라는 점이 있고요. 2,1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알겠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세 점이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물어볼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잘 모를 수 있어. 얘부터 한번 해볼까? 얘부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좀 전에 배웠어. A, B라는 점과 2, 1이라는 점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게. 그렇게 눈에 보여요? 자, 그럼 얘는 그럼 뭘까? 그렇지. A, 뭐하고 B하고 0, 뭐하고 0,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A, B라는 점이 있어. 거기에서 0,0까지의 거리와 2,1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A, B라는 친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최소값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봅시다. 자, 얘가 0,0이에요. 얘가 2,1이라고 선생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A, B라는 친구가 어디에 있어야 0,0과 2,1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까? 중간? 중간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0,0과 2,1을 그은 이 직선 위에 A, B가 어느 자리든 있다면 최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바로 이 거리를 말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는 이 거리를 말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A, B가 어디 있든 상관은 없어. 단 0,0과 2,2를 그은 선분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만약에 A, B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A, B에서 0,0까지는 이런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0, A, B에서 2,1은 이 거리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훨씬 더 뭐하니까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론은 이 문제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를 가지고 A, B와 2,1 사이의 거리야 라는 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얘를 보더라도 A, B와 0,0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학생들이 알아내는데 오히려 단순한 예를 갖다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점 사이에 어딘가인가 선분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성미스? 이해됐어요? 그럼 답은 뭐가 있어? 루트 하시고요. 4 더하기 1 하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 문제 같은 문제인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해서 이거의 의미는? 좌표 평면 위에 A, B가 실수래. 이젠 점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우리는 뭐 했으니까? 해봤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A, 뭐와? B와 1,0 사이의 거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아들어? 이 친구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A, B와 0,1 사이의 거리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A, B는 빠져주시고 얘네 둘이의 뭐가? 거리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1, 1이니까 루트 2가 뭐가 되겠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점이 이렇게 있고요. 포인트가 같은 거리에 있는 자 X축 위에 점 P라고 했네요. 자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X값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Y값은 내가 알 수 있죠. Y값이 얼마지? X축 위에 있다면 Y값은 얼마지? 0이지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 P를 잡을 때 수학은 얘들아 이런 식의 항상 문제를 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미지수를 내가 몇 개를 잡을지를 일단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미지수의 개수는 어떻게? 적을수록 좋겠지.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P점의 좌표를 갖다가 A, B라고 잡자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내가 몇 개 세웠으니까 2개 세웠으니까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돼? 2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세우는 거는 X축 위라는 이것이 읽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야.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거야. 맞잖아. A, B라는 거는 아무데나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X축 위에 있다라는 딱 그 말은 B 대신에 0을 잡아줘.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거리 A-3의 제곱 더하기 4. 그러니까는 얘가 A고 얘가 P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PA가 아니라 PA의 제곱이 되겠지.
PA하고 PB가 같다라는 거는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제곱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거추장스럽게 루트를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 할 거니까 제곱에서 루트를 벗겨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면 되겠지. 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에 PB 제곱이라는 거는 A-1의 제곱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 A제곱은 없어지고 A에 관한 1차, A에 관한 1차니까 A 값을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A 값은 여기다가 쏙 하고 뭐 해주시면, 넣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P점의 좌표를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도요, 이거 뭐 A제곱 다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쌤 생각은. 그냥 뭐 마이너스 6A 더하기 9에다가 얘니까는 13 정도 하시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7 이렇게 해서 넘어오니까는 4A가 되고 얘가 이제 마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어차피 없어질 거를 굳이 내가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두 점이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Y축,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치껏 한번 해봤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Q라는 점은 0, 뭐 B로 잡든 0, K로 잡든 뭐 A로 잡든 여러분이 편한 알파벳으로 잡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뭐 하면 되겠어? 문제 풀이 해주면 되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갑시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이거네요. L이 이거. 그럼 L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뭐 이 점과 이 점 정도는 간단히 알 수 있겠죠. 여기 X절편이잖아. 그렇지? X절편은 Y값이 0일 때니까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니까 X값이 0이니까 얘는 4가 되겠구나 정도로 내가 확인할 수가 일단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두 점 4,0과 4,0 얘가 4래요. 그 다음에 0,2 2랍니다. AP하고 BP가 같도록 직선 L 위에 점 A, B를 잡았다. 이렇게 A, B라고 줬습니다. 8A 더하기 4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쌤이 이제 너네가 이제 뭐 고등학교 한 학기 과정을 했으니까 쌤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고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 근데 사실 고1 1학기에는 약간 계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식을 내가 뭔가를 세우고 해석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 부등식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대부분 뭐가 있어? 식이 딱 주어져 있어. 그렇잖아. 나머지 정도 식이 다 주어져 있지? 그러면 그 식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인수분해 하든 뭐 하든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식이 주어지지가 않아. 상황만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을 내가 해석을 해서 식을 세워야 돼. 그런데 그 식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 왜? 안 해봐서. 그리고 명확하게 식을 세운다는 거에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 중점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직선 L이 있습니다. A, B를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라는 이유는 우리는 벌써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미지수가 2개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미지수가 2개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식을 2개를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맞잖아.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5야. A, B를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못 구한다고. A 더하기 B가 5인데 어떻게 A, B를 구해? 거기에 이제 간혹 A, B가 자연수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오기는 하겠지. 그런데 A, B가 실수야. 근데 A 더하기 B가 5래. A, B 구해. 못 구한다고. 왜 못 구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못 구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미지수가 2개면 식이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하나는 눈에 뻔히 보이기 쉽게 구할 수 있게 줍니다. 나머지 하나는 조금을 고민하게 줘.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식 하나하나 세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미지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3개, 4개로 늘어나버리고 그럼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다 읽었잖아. 그치? 8A 더하기 4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값, B값을 내가 구해야 돼요.
분명히 말했지만 식을 내가 몇 개 세워야 돼? 2개 세워야 돼. 그런데 식을 내가 세울 건데 문제에서 눈에 딱 보이게 조건 하나 줬어 안 줬어? 조건 하나 줬지. 그 조건이 바로 뭐야? AP와 BP가 같다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 조건에 맞게끔 나는 AP 이거잖아. A-4의 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더하기 B-2제곱 이렇게 되겠지.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자 갑시다. 첫 번째 조건으로요. 자, 이 친구에 의해서 A-4의 제곱 더하기 얘는 B는 0이니까 Y값은 0이니까 B제곱과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얘가 2니까 B마2의 제곱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8A가 생길 것이고 플러스 뭐가 생깁니까? 16이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4B가 생기고 더하기 4가 생깁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얘가 8A 마이너스 4B가 12가 되고 이거는 뭐 상황 따라 적절하게 4로 여러분들이 뭐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세우는 식이 뭐 8하고 만약에 4B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겠지. 자 이렇게 식 하나 세웠어. 자 질문 들어갈게요. 두 번째 식 어떻게 세우면 돼요? 식 하나 또 세워야 내가 연립해서 풀 거 아니야. 두 번째 식 어떻게 세워야 돼? 빨리 가봐. 어떻게 세워야 돼? 두 번째 식. 지우 어떻게 세워야 돼? 두 번째 식. 뭔가 A, B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이제 얘하고 엮어서 여기도 A, B 식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 중학교 2학년 문제잖아. 그럼 A, B 식을 어떻게 만들 거야? 대답 안 하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인데? A, B라는 점이 L 위에 있잖아. L 위에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A, B를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입할 수 있죠.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실컷 어려운 거 다 나름대로 정리해놓고 이거 안 보이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뭘까?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생각이 잘 안 나냐면은 문제 없거든. 문제 없어. 사실은 여기 있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의미부여가 없어. 분명히 얘기했잖아. 직선 L 위의 점 P를 잡을 때 직선 위의 점 P가 그 문구가 나한테는 의미가 다와있지 않았던 거였어. 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수학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내냐 못 잡아내느냐가 식을 세우냐 못 세우냐 식을 세우냐 못 세우냐는 문제를 푸냐 못 푸냐로 귀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요 여기 2a 더하기 3b가 10이 되니까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연립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야, 이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외심 내심 뭐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들어봤어? 지은아? 중학교 때 그죠? 몇 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를 배워? 기하, 도형을 배워, 도형을. 그치? 중1 때는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니? 중1 때는? 사실은 고등 입장에서 보면 중1 때는 배운 게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뭐 배웠냐? 뭐 작도 배우고, 합동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배웠어? 원넓이 구하고, 막 건넓이 구하고, 막 이런 거 배웠어. 그치? 근데 사실은 건넓이나 부피 이런 건 언제도 다 했던 거야?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도형은 우리한테 크게 도움되는 게 없어.
굳이 있다면 그냥 합동 조건 세 가지 정도.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에서 무언가 정보를 얻을 때 아 너 합동이야 라고 이용할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합동 조건은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뭐 배웠어요? 최근이니까 2학기 때 뭐 배웠어? 처음에 삼각비 배우고 삼각비 싹코탄. 사실 그것도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싹코탄은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대수원에서 배울 거니까 내년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싹코탄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원 배우죠. 원 그렇죠? 그럼 원주각 배우고요. 원과 직선 같은 거 배우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길이고 이렇게 했었어. 그거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중2 때 배운 거야. 중2 때 뭐 배웠는지 아니? 뭐 삼각형 배웠어.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RHA, RHS 막 그런 것들. 그거 배우고 나서 이제 바로 뭐 배웠냐면은 사각형 배웠지. 뭐 마름모 이런 거 정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운 게 뭡니까? 닮음 엄청나게 중요해. 닮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배우고. 그래서 중2 때 배웠던 사실 도형이 되게 중요하고, 중2 때 이제 삼각형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웠어? 외심과 내심을 공부를 했습니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삼각형이 있으면 바깥으로 원이 당연히 접합니다. 바깥으로 접하니까 외접원. 삼각형 안으로 접하면은 외접원 이렇게 되겠지. 상식적으로 삼각형이 있으면 바깥으로 접하면은 어디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까? 꼭지점하고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외심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나는 거야? 같다라는 게 포인트지. 왜? 반지름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각형 내 안에 접해야 되니까 어디하고 접해야 되는 거야? 각각의 변하고 접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심은 뭐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은 중요해. 뭐가? 외심이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외심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방금 말한 겁니다. 외심에서 어디에서 얘들아? 외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뭘로 같아요?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여기 있잖아. 외접원. 외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지름으로.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외심의 위치야. 뭐의 위치? 외심의 위치. 삼각형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예각, 직각, 둔각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는 예각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있게 돼 있어요. 자,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항상 예각삼각형은 몇 개니? 굉장히 많지. 둔각삼각형도 굉장히 많지. 그런데 직각삼각형은 원포인트거든. 이 원포인트가 되는 거에 수학은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외심의 위치에서 직각 삼각형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가 어디죠? 빗변의 중점입니다. 빗변의 뭐라고? 중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안에 있습니다. 둔각삼각형은 바깥에 있어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C라는 거는 또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BC는 원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뭐죠? 지름이죠. 뭐라고? 지름이야, 지름. 왜 지름일까요? 중상값을 엮어보면 지름의 원주각은 반드시 뭐가 돼? 직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이 두 점에서 뭔가 원주각을 그었더니 얘가 뭐가 됐어? 직각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 지름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외심의 여기 위치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는 첫 번째 조건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었던 거지. 됐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외심이 삼각형의 변 위에 있대. 어디 위에 있다고? 변 위에. 그 말은 문제에서 낼 수 있잖아. A라는 삼각형, ABC 삼각형이 있다. 외심이 뭐 AB 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럼 그 ABC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A, B는 바로 뭐라고 보면 돼? 외접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름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외심의 위치는 바로 뭐가 되겠어? A와 B의 중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쫙 여러분이 뭐 해야 돼? 한 방에 딱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보기 1번 봅시다. 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는 않아요. 들으면 다 팍팍 들어오죠. 세 점이 있습니다.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습니다.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여기 뭐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C점이 있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 외심의 좌표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냐? 이거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얘는 지금 직각삼각형인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의 A, B 위에 있다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지만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일단 외심의 어떤 뭔가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겠지 일단. 그래서 얘는 x, y라고 했습니다. a, b로 하시든 편하게 하시면 되고 x, y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 너 빨리 식 몇 개 세워? 2개 세워 이 얘기라고. 알았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외심의 위치가 x축이 위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x, 0으로 하든지 또는 a, 0으로 하든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그러면 식 몇 개 세우면 되는 거고 한 개 세우면 되는 거고. 알아듣겠어? 그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당연히 식이야. PA의 제곱하고 PB 제곱이 같다라고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B제곱하고 PC제곱이 같다라고 뭐 할 수가 있겠어? 식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열심히, 이런 계산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뭐. 그쵸? 열심히 하시면은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그치? 외접원의 좌표. 즉, X값, Y값 뭐 할 수가 있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 나오고 나면 이거 거리 구하는 거 문제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왜? 야매도 없고, 계산 많이 해야 되고, 시간 잡아먹기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외접원의 좌표 구하는 문제, 반지름 구하는 문제는 잘 나오니까 그렇게 잘 좀 이해 좀 하시고요. 자, 보기 2번 별표 5개 칩시다. 보기 2번. 사실 보기 1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야? 귀찮은 문제지 그냥. 그리고 중위권, 중하위권도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보기 2번 같은 문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위권, 상위권을 가르는 문제야 이게. 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상위권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2,1이 있대요. 얘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외심이 변 어디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다라는 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쫙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연스럽게 BC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BC 어디 있겠어? 중점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BC 위에 있고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래. 얘가 마이너스 1,1이래. 됐어요? 나에게 지금 알려준 정보가 뭐냐면 A 좌표를 내가 알 수 있고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정보는 내가 이제 이 외심이 BC 위에 있다는 걸 가지고 알아낸 거야. 그리고 외심의 위치까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 뭐 구하라 그랬습니까? A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구하라 이런 말이야. A, B의 제곱은 어디 말하는 거죠? 이거 제곱 말하는 거죠. 그쵸? A, C의 제곱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제곱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미 얘가 뭐라는 걸 아니까 직각이라는 걸 아니까 당연히 이거 둘이의 결과는 이거의 제곱으로 뭐 할 수가 있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은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 도형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길이 구하면 돼. 그쵸? 근데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냐면 B하고 C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 BC 길이라는 거는 AP의 몇 배가 되는 거니? 2배가 되는 거지, 당연히. AP의 2배 아니야. 왜? 반지름이니까. 얘는 지름이니까. 근데 내가 AP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AP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몇 배 하면 되겠어? 4배 하면 되겠지. 4배. 왜? 2배인데 제곱으로 해야 되니까. 알아들어? 이해돼? 얘는 R이고 얘는 2R이잖아. 근데 나는 얘는 제곱하면 얘는 R제곱. 얘는 2R이니까 4R제곱이니까 그런적으로 이거에 R제곱 2에서 1빼니까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4, 13이 되겠다. 13에 몇 배? 4배 해가지고 5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이런 문제. 알겠지? 자, 2점이 있네요. X축 위의 임의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X축 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P를 갖다가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어? A, 0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AP의 제곱하고 BP 제곱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라라고 얘기했었네.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AP의 제곱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간단하겠네요. A-2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P의 제곱이라는 거는 A-4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쭉 더했어. 알겠지? 그러면은 뭐 2A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8. 여기서 마이너스 뭐가 돼요? 4.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2A 이렇게 될 것이고요. 16에다가 1이니까 17이 될 것이고요. 4에다가 9니까 13이 돼서 더하기 뭐가 되겠어? 3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얘는 우리가 딱 보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 아, 너는 우리가 FA라고 만약에 잡아주면 2차 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2차 함수 최소값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A가 뭐가 되겠습니까? 2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선생님이 반절에 뭐라 그랬어? 부 반대라고 말씀드렸었죠?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러면 P는 3,0이 될 것이고요. 그때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3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은 된다. 뭐 간단한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8점 문제 9번은 자, 세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그 내부에 점 P가 있다. 삼각형이 어쨌든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그 내부에 어떤 점이 P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하나는 5니까 얘를 갖다 O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뭐 A, 얘를 갖다가 B라고 한번 해보면 PO의 제곱, 그 다음에 PB의 제곱, 그 다음에 PA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었네.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근데 얘는 사실 A, 뭐라고 잡아야 돼? A, B로 잡아야 되겠지. A, B로 잡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A제곱, B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뭐 A-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A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걸 쭉 정리하면 A의 제곱에 관한씩 나올 것이고, B의 제곱에 관한씩 나올 것이고, 상수항 나오겠지, 이렇게. 그쵸? 그렇게 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는 A 따로 구하고, B 거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 P점이라는 거는 여기도 써있긴 하지만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PO, 삼각형 어떤 P라는 점에서 세 점까지 제곱의 합의 최소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무게중심이 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증명해 줄게요. 자, 그 정도 넘어가고. 일단 무게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세 점의 좌표로 할 때 x끼리 더하고 뭘로 나눠? 3으로 나누고 y끼리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요. 그것도 이제 공부하긴 할 건데 어쨌든 중점, 무게중심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뭐냐면 평균이야. 뭐라고? 평균. 중점이 뭐야?
두 개를 더해서 1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무게중심은 세 점을 더할 거니까 3으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중점이나 무게중심의 키워드는 바로 평균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계산식을 안 하고 x끼리 이렇게 더해서, 알겠어? 3이잖아. 3으로 나누니까 p라는 점은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0, 3, 6이니까 1,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 그래서 p점의 좌표를 잡고 뭐 각각의 거리의 제곱을 그냥 구해버리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야. 자, 변의 길이하고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일까, 얘들아? 당연히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둔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세 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 세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제곱을 쓰면 안 되겠죠, 이제는.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고, 루트 씌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 BC의 길이를 구하고, 루트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구하고, 루트 씌워가지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한 다음에 셋 사이의 관계. 짧은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큰 거 하나보다 만약에 뭐 하다면 얘네 둘이만 짧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를 더했을 때 얘네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예각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요. 같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혼자 있는 애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둔각삼각형 이렇게 마무리 그냥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A점, B점, C점인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생각을 해보자. 좌표가 이렇게 있어. 하나는 2,1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B라고 보고 AB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게 ABC가 뭐라 그랬어?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맞습니까? 얘가 정삼각형일 때 AB에 대해서 AB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 그쵸? 그럼 당연히 이 C라는 점은 몇 군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군데 있을 수가 있겠나요?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정삼각형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 정도의 정삼각형 하나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사분면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우리가 C고요. 얘가 A, B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까 정삼각형이 될 거니까 내가 얘를 A, B라고 했네요. 식 몇 개 세워야 돼? 2개 세워야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가 같다라고 하나 세우면 될 것이고요. 요렇게가 같다라고 식을 하나 뭐 하면 되겠어? 세워서 A, B를 뭐 하면 되니?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포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파포스의 정리, 중선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뭐 삼각형이 있습니다. ABC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BC의 중점을 뭐라 그랬어? M이라고 했어. ABC 삼각형이 있고요. BC의 중점을 이렇게 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러한 모양의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고, 알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AB의 제곱, 이거의 제곱을 말하는 거네요. 더하기 AC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을 말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거는 AM이니까 이거의 제곱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BM이라고 되어 있지만 BM이나 CM 둘 중에 상관없겠지.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몇 배하고 똑같다는 거야? 2배하고 똑같다라는 이러한 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파포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고, 이 내용이 나중에 원의 방정식 가지고 굉장히 조금 고난이도 문제에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또 이렇게 딱 접목이 돼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선생님이 지금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 볼게요. 파포스의 정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왼쪽에 있는 거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의 제곱 이렇게. 얘들아 공식을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알겠지? 도형은 무조건 뭘로 기억하는 거야? 이미지로 기억해. 이미지로. 알겠지? 이거 자 양쪽 바깥에 거 제곱의 합은 안에 있는 거 제곱 더하기 둘 중에 하나의 제곱의 몇 배? 2배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 시켜놔야 돼. 알겠어요? 이거 제곱의 몇 배? 2배하고 똑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점을 갖다가 0,0으로 세팅을 해 놓을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 C점을 갖다가 C,0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B점은 이 길이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C,0으로 놓을 수가 있어? 없어? 있겠네요. 그리고 A라는 점은 0,B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 이 길이 3번, 자 이 길이 4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 빼기니까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1번이네. 그쵸? 그 다음에 2번 한번 구해볼게요. A고 C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2AC, 여기서 마이너스 2AC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이니까 2C제곱. 근데 여기 B제곱도 두 개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겠어?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3번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3번 길이 구하면 이제 이 길이니까 얘는 0,0이니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 할 수가 있겠네. 4번 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길이는 C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C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4번을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얘하고 같으려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돼? 그렇지. 2가 이렇게 곱해지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자,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요. 이 AM의 이 길이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지? 파푸스의 정리 또는 중선 정리를 모르면 이거 절대 못 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랬을 때 1, 2, 3, 4 이 네 개 가지고 공식이 만들어지잖아.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게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몇 배라고 얘들아? 2배라고. 공식이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은 공식에 몇 개 값이 지금 나와 있어? 4개 값이 나와 있지? 공식이라는 거는 식 하나야. 식 하나는 반드시 미지수 몇 개일 때 구할 수 있어? 한 개일 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A, B, C, D 4개의 길이 중에서 3개의 길이를 나에게 뭐 한다면? 알려준다면 나는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x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9제곱 7제곱 81 더하기 49는 2배 하시고요. x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x값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 길이 구하라. BC 길이 구하라고 했네요. 이거 길이 구하라 그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얘를 갖다 x라고 놓고 나는 이 x 값이 얼마인지를 궁금한 거잖아.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9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9는 2배 여기 x제곱 더하기 4, 5, 2,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값 구하시고요. 그거에 2배 하시면 내가 원하는 BC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3등분을 한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절대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해볼 사람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목표로 어쨌든 뭐 지금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고2, 고3에 뭔가 응용되어져서 나오면 선생님이 당연히 안 하라고 안 하겠지. 근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성분의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내분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A, B라는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A라는 성분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나누는 점, 이 점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내분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사실 이제 뭐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고, 외분점이 훨씬 더 어려운데 외분점이 빠졌기 때문에 내분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이름만 들어보더라도 그치? 어떤 길이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적당하게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 내분점 이렇게 되는 거야. 내분점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고요.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냐는 이제 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내분점을 빨리빨리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볼게. 공식은 이런 식으로 x1, x2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을 하면 그 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공식이야. 근데 항상 이렇게 외우는 거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미지화 시켰죠, 선생님이. 자, 보세요. 내분점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4를 쓰신 다음에 여기 있는 3대 2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잡아주시고. 알겠어? 내가 구하려는 점은, 분모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야. 알겠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5 쓰시면 되고요. 분자는 X자로.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곱하는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외분점 때문에 순서가 사실은 중요했거든. 외분점은 빼기니까. 근데 더하기면 순서는 상관은 없겠다. 왜 그러냐면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이 똑같고, 마이너스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똑같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엇갈리게 곱해가지고 그냥 뭐만 하면 돼? 더하면 되겠네요. 외분점은 이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기든, 빼기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3 빼기 5하고 5 빼기 3이 뭐 하니까? 다르니까. 근데 더하기만 있으니까 내분점만 하니까 그냥 X표로 이렇게 곱한 것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되겠니? 1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은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중점이라는 거는, 중점은 그냥 두 개 더해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중점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라고 4가 있고, 중점이니까 1 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해보면은 2분의 이거 두 개 더했으니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치? 그게 바로 두 개를 그냥 뭐 한 거야? 더한 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들으셨죠? 자,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건 이거지, 당연히. 어떤 X축 위에 있는 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좌표를 가지고 하려는 거니까. 좌표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냥 X,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Y쪽도 내가 뭐 하면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1,2에 대해서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은 2대 1을 쓰시고. 알겠어? 자, 얘는 좌표니까 약간의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분모는 누가 오면 된다고? 두 개를 더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3이 오고요. 여기도 3이 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x거 구하자. 엇갈리게 x끼리 요렇게. 알겠지? x끼리. 그럼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y끼리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내분점 알겠지? 이해됐어? 나머지 여러분이 보기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선분의 외분점은 이제 뭐 보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하고는 아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교과관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번. 1번은 이거 뭐 점 하나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A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열심히 P 구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Q 구하셔야 되고요. 알겠지? 자, P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3대 2니까 여기다가 3대 2 이렇게 쓰시고요. 선생님 P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이모티콘 하시고요. 뿅뿅 들어가 주시고 3대 2니까 너 5 누구만 기억하자? X만 기억하자. 알겠지? 자, 곱하니까 12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0 그러니까는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Y 거 마이너스 9예요. 여기 4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P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Q 구해볼게요. 1대 2네요. 1대 2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3 여기 3 오시면 되고 엇갈리게 4 여기는 마이너스 2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4니까 1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P고 얘가 Q고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중점 좌표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두 개를 더해서 뭘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야. 그치? 얘들아, 별하고 네모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쵸? 별하고 네모가 정수라면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더 편해요. 근데 별하고 네모가 뭐라면? 분수꼴이라면은 여기다가 분수인데 또 분수꼴을 쓰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 그치? 그럴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x2예요. 3분의 2지. 그치? 그럼 3분의 뭐가 되는 거니? 8. 뭐라고 얘들아? 3분의 8. 맞지? 두 개 더하니까. 거기다가 2분의 2를 곱한다는 거는 분자를 2로 나누거나 분자가 짝수가 아니면 분모에 2를 곱해준다. 그런 의미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8이었으니까 3분의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 되겠다. 그쵸? 자, 얘네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죠. 분자가 짝수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 선생님이 하는 패턴대로 꼭 문제 푸세요. 그래야 막 쓰고 또 쓰고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외분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문제가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Q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PQ의 뭐 중점을 구하시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은 이제 외분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요. 이거는 어쨌든 적당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게요. 자, 3A가 2B다 라고 돼 있어.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A 대 B는 몇 대 몇이란 얘기죠? A 대 B는? 3대2. 어? 3대2. 어? 3대2. 3대 2, A 대 B가 3대 2야? 3A가 2B. A 대 B는? 2대 3이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 봐봐. A가 2K라면 B가 뭐가 돼야 돼? 3K가 돼야 뭐가 되는 거야? 6K, 6K로 같아질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3A가 2B다 라고 돼 있으면은 A 대 B는 상대방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대방 거 개수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7분의 4A가 뭐 3분의 5B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되게 복잡해 이러면. 그러면 A 대 B는 몇 대 몇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3분의 5 대 7분의 4. 이런 B는 없잖아. 그렇지? 양쪽에 뭐 곱해주면 돼? 21 곱해가지고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하나 듣겠어? 별거 없죠? 자, 여기 보세요. A가 있습니다.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B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선분 AB 위에 점 P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딘가 뭐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런데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들아. 이건 여기 뭔 말이야? AP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AP가 2일 때 BP는 뭐라는 얘기야?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다시 AP가 뭐일 때? 2일 때 BP는 뭐라는 얘기야?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A야, 얘가 B야. 알겠어? 그럼 얘를 몇 칸으로 나눠야 돼? 7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누면 P는 당연히 A쪽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결론적으로 P라는 거는 A, B를 갖다가 몇 대 몇으로? 2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위치에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2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 P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OP 구하는 거는 뭐 당연히 P 좌표를 각각 제곱 더하기 제곱 하면 뭐 하겠어? 끝나겠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 정도에도 이해되지?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를 잇는 선분 A, B를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t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쵸? 자, 어떤 두 점이 있고요. 그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mn이 뭐 여러분 보기 좋게 자연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미지수를 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수학은 자연수로 나올 때 풀이, 미지수 끼고 나올 때 풀이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겁먹을 건 없어요. 근데 미지수로 나오면 조금 복잡하게 내가 끌고 다녀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뿐이지 풀이법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여기 위에다가 t 대 1마 t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점 구해봅시다. 이모티콘 하시고요. 짝짝 그거 주시고 여기는 누가 온다고? 두 개를 뭐한 게 온다고? 더한 게 온다고. 두 개 더한 거 오면 당연히 1이니까 너 의미 없겠다. 됐어? 그 다음에 우리 뭐만 이제 잘 그어주면 돼? x표만 잘 그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6t가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그으시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t 마이너스 2가 x좌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거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t죠.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일사분면 위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일사분면이라는 거는 당연히 x는 0보다 크고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x축이나 y축에 걸쳐 있는 거는 사분면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큰
t값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넘어가니까는 t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야? 4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너는 t가 뭐가 되겠습니까?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공통으로 해주면 t라는 친구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8분의 5보다는 작은 이 범위에 t값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조건을 했을 때 이거를 잇는 어떤 P라는 점이 일사분면에 위치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별표 치세요.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얘를 선생님 1번 삼각형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얘를 2번 삼각형이라고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넓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니? 길이 두 개를 곱해서 구하는 게 넓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쵸? 길이 두 개를 곱해서. 그쵸?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사, 직사 이런 것들은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넓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길이를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넓이. 길이를 세 번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부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은 높이가 같죠. 즉 길이 하나가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길이는 그냥 무시하고 넓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밑변의 길이비가 밑변의 길이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넓이가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길이 곱하기 길이하고 길이 곱하기 길이 해야 되는데 그 두 길이는 똑같아. 그럼 약분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은 넓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각각의 뭘로? 변의 길이로 다 가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P라는 거는 BC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지? 1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P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잘 할 수 있어야 돼.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야. 알겠어? 그런데 하나의 길이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넓이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사각형의 성질입니다. 사각형 성질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사각형 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배웠던 평사하고 마름모 두 친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사하고 마름모는 굉장히 규칙 있는 사각형이죠. 그쵸? 아주 규칙적인 사각형이죠. 평사는 어떤 규칙이 있냐라고 보면은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각각의 대각선의 교점이 생기고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이 뭐가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이등분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중2 때 평행사변형의 조건 중에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무슨 말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뭐하다는 말이야? 같다라는 말이지 이게. 다시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같다라는 말이야. 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말을 조금 더 문제풀이 스킬로 다가가면은 결국에는 중점 어떻게 구하지? A의 X거하고 C의 X거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거와 B의 X거하고 D의 X거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2로 나누니까 2는 약분해버리면 되겠지. 결론은 무슨 말이야? 평사라는 조건이 있으면 A, B, C의 좌표를 알려주고 D의 좌표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알겠어? 결국에는 A와 C의 X값의 합은 B와 D의 X값의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어? A와 C의 Y값의 합은 B와 D의 Y값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런 말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X1, X2, X3, X4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x1 더하기 x3는 x2 더하기 x4하고 같다. 그러면은 같다. 이것도 하나의 식이잖아. 그럼 x1, 2, 3, 4 4개 중에서 3개 알려주면 무엇이든 하나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오케이. 마르모 같죠? 마르모 같은데 마르모는 평사에 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대각선은 반드시 뭘로 만납니까? 반드시 그렇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버리면은 AC를 만약에 잇는 어떤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 다음에 BD를 잇는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럼 두 직선이 뭘로 만난다는 얘기야?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보면 되고,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AC의 기울기하고 BD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규변을 시킬 겁니다. 알겠어요? 얘들아, 두 개를 곱해서 A하고 B를 곱했는데 그게 1이야. 그럼 A, B는 무슨 관계? A하고 B를 곱했어. 근데 그게 1이래. 그럼 A, B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됐어? A, B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래. 무슨 관계? 역수의 부호 반대인 관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렇잖아. 1이 된다는 거는 두 개가 같은 부호란 얘기잖아.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 된다는 거는 1이라는 조건 때문에 역수 관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조건 때문에 둘이 각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AC의 길이가 잘 봐봐. 얘가 수직이잖아. 그치? 선생님 수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AC의 기울기가 만약에 3분의 2다. 그러면 BD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추론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는 거야. 알아듣겠지? 재밌지?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1번이에요. A, B, C 좋네, 그치? 이거 뒤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쵸?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되면 된다. 뭐 이런 문제야, 그냥. 알겠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레벨 차이가 상당히 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점을 니네가 조금만 좀 한번 봐봐. 어떤 차이가 있어? 1번의 A, B는 X 하나, Y 하나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끼리 더한 게 똑같다 해서 X 하나 구할 수 있고, Y끼리 더한 게 똑같다 해서 Y 구할 수 있으니까 1번 문제는 아주 생기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세요. 미지수가 둘 다 어디 있습니까? Y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분명히 Y끼리 같을 거 아니에요, 얘도. 그래봤자 미지수가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서는 X 가지고 식 하나 만드니까는 A 구할 수 있고, Y 가지고 식 하나 만드니까 B 아주 가볍게 구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A도 B도 둘 다 뭐야? Y잖아. 그러니까 X끼리 더해가지고 같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Y끼리 같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 B 더하기 얘하고 A 빼기 3이 같다라고 해봤자 A, B 원식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직각. 직각이면 자동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피타 고라스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지. 알겠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거 거리,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피타고라스.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A, B에 관한 식을 뭐 해야 돼? 또 하나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여기 보자.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아, 이렇게 더한 거 B 더하기 2하고 A 빼기 3이 똑같다 라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바로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름모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네. 얘는 피트 안 썼네요. 내변의 길이가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고.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나는 뭐만 하면 돼? A, B식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치?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러면 이렇게 구한 거리와 이렇게 구한 거리가 뭐 하자는 거야? 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어차피 여기서 그래서 AB의 거리와 AD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했네. 그러면 AB가 이렇게 나오고 AD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A에 관한 제곱식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니까 A가 양수라고 조건이 있나 보다. 조건이 있죠. A가 0보다 크다고. 그치? 이 조건에 의해서 A 값은 13이 된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B는 8이 된다. 이렇게 해서 AB 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이거에 또 중점을 구해가지고 길이 구하고 이거에 제곱을 구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다. 식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알겠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이어서 금요일날 좀 하도록 하고요. 금요일날 삼각형의 무게중심까지 마무리를 다 지을 겁니다. 마무리 다 짓고요. 1시간이면 됩니다.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 직방입니다. 직방.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일부 조금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프린트 당연히 50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단원이 끝났으니까는 뭐가 있어요, 얘들아? 단원 종합 문제 있죠? 단원 종합 문제도 베이직하고 노멀 거기까지는 열심히 좀 풀으셔야 됩니다. 알겠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